삼성전자 HBM 칩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했지요. 그래서 저는 저 아직이란 말을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분명히 삼성은 어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수주는 받을 것이다. 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참 뭐라 그럴까요? 엔비디아가 9% 급등하면서 많은 기대들이 좀 있기도 했는데 네. 어쨌건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1조 넘게 나오면서 코스피 현물 한 3,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네요. 네네.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뭐 얼마 전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목 놓아서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의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AI의 어떤 시장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어저께 그 아침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값을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숫자를 보여줬죠. 매출이 정년 대비해서 3배 늘었고 순이익도 한 7배 넘게 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시장도 물론이고 우리나라 시장까지 이제 온기를 불러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비록 지수상으로는 좀 미끄러졌지만 그 안에서 오른 섹터들 보면 사실 엔비디아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역시 작년 초 이후에 근 1년 반 동안 AI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번 매출에서 느끼듯이 AI가 죽지 않고 계속 커질 것이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젠순왕이 얘기한 대로 다음 분기는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결국 AI가 계속 더 좋다는 얘기는 귀결하는 건 데이터 센터 계속 늘어날 거고 전력은 계속 모자랄 거고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부진한 시장 가운데서도 전력주들 다시 상승하는 모양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어닝 시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일 이제 돋보였던 섹터가 뭐냐면 푸드, 식품 쪽하고 화장품하고 미용기기 쪽이었거든요. 네. 그쪽에 대한 기대감. 지금 다른 쪽이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얕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굉장한 실적을 나타냈던 식품주라든가 뷰티 관련된 섹터 쪽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온 게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별한 호재성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전체적인 지수를 좀 하방으로 만들었던 건 공교롭게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가 하나 있었고 또 미국도 사실 오늘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다우는 무려 한 600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나온 게 이제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가 예상치 이상으로 상당히 잘 나오면서 또 한 번 금리 인하가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 그리고 어제 나온 이제 연준 의사록에서 일부 매파성 발언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중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쪽은 사실 오늘 굉장히 급박하게 얘기들이 오간 걸 많이 아실 거예요. 아침 한 8시쯤 돼가지고 로이타발 뉴스 이래가지고 삼성이 인정 퀄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속보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속보면서 내용이 잘 안 알려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있죠. HBM 쪽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 왜 엔비디아로 급파를 된 거냐에 대한 해석을 사실 일주일 사이에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추리가 많았습니다. 이거 일이 잘 풀려고 간 거냐 아니 뭐가 턱 걸려가지고 해명을 하기 위해서 간 거냐 이런 양쪽의 해석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 기반으로 보면 야 이거 뭐가 사단이 났구나 이래서 뭔가 보완하려고 간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많이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삼성전자 발로 나온 얘기가 일단 콜 테스트를 통과 못해서 2주 정도 보완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게 아마 끝나는 지점이 이번 주말 정도 내외로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이제 보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기도 하고요. 삼성에서는 그 낮쯤에 약간 이제 반박성 기사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실패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 한 10월 이후에 이런 HBM3E 모델에 대한 퀄 테스트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 뿐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아마 하이닉스나 이런 거에 견져 보면 왜 이렇게 테스트 기간이 길지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고요. 뭐 8단, 12단 이제 동시에 하다 보니까 길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지금 일각에 또 뭐 익명의 뭐 그 관계자라고 얘기 코멘트 나온 거 보면 테스트는 한 10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도 있어서 제가 봐선 삼성전자 쪽에 대한 어떤 엔비디아 향해 뭐 지금 HBM2 정도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훨씬 이제 차세대 성격의 뭐 5라든가 6 정도 되는 쪽에 이제 HBM 공급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뉴스로 나왔던 뭐 400명 정도의 에이스를 TF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대응하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극단의 지금 상황에 어떻게 보면 몰려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 뭐 왜 중국도 사실 경기 안 좋다 그러면 엄청난 부양책을 끌어다가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경기 부양의 의미로 좋아도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억지 부양을 할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삼성도 이게 뭐 이번에 엔비디아 사실 뭐 매출 자체야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나 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딱 부러지게 하면은 몇 프로 안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 쪽으로 내가 하이닉스보다 처져가지고 HBM 뭐 고사양의 그런 차세대 HBM을 납품하는 비율이 떨어진다던가 뭐 테스트를 여전히 좀 답보 상태로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오늘 이슈로 해서 삼성전자가 한 3% 내외 이렇게 빠지면서 전체 시장을 갉아먹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아마 뭐 빠르면 수주 내지는 뭐 한두 달 내로 공급에 대한 이슈는 제 생각엔 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마 우리한테 드러내지 않은 약간의 좀 속박이 돼 있는 원래 이번에 이거 제안을 하면서도 뭐 일각에서는 불량률이 나왔을 때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그런 정도의 각오도 얘기를 한 바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이게 아마 엔비디아 쪽으로부터 HBM3E에 대한 뭐 수주를 일부 받더라도 굉장히 그 수량이 초도 물량이 적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이 삼성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게끔 작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 그 삼성전자 글쎄요, 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인데 요즘은 완전히 그 기술과 관련해서 좀 모욕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사실 일주일 전인가요? 그 삼성전자 DS 부문 부문장의 교체 이슈까지도 있었어요. 정규 인사 처리 아닌데도 네. 갑자기 이제 뭐 맞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동안 HBM에 대한 이런 그 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의 조금 뒤짐과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반성 겸 채찍질을 위해서 아마 수장도 좀 교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이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좀 위상이 조금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게 뭐 다른 것보다도 주가라든가 또 최근에 사실 입질이 들어왔던 외국인들 기관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합쳐서 거의 한 1,000만 주 팔았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면 이게 단기에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이제 메이저 수급들의 논리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뭐 개인적인 취향도 그렇지만 대형주에 대해서 꼭 뭐 좀 편입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축에 좀 속하는 성향인데 네. 제가 몇 년 만에 사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사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3~4% 정도 빠지면은 드디어 살 때가 됐다. 이게 뭐 악재성 내용이 공개가 됐고 이런 거가 이때 아니면 이런 가격까지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분명히 저는 며칠 내로 반박이든 뭐든 나올 거고 이게 아까 그 제가 지금 보여줬던 화면에서 그거잖아요. 삼성전자 HBM 칩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했지요. 그래서 저는 저 아직이란 말을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아직 아직 진행 통과 중이다. 안 한 것뿐이지 누가 페일이라고 단정 지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삼성은 어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수주는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을 거고 충분히 지금의 굴욕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치를 곧 낼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3, 4% 미끄러지면 제가 아마 삼성전자 사라고 한 건 제 기억 속에 한 5년 만에 처음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그 정도니까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력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요.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야죠. 지금 삼성전자의 자존심이 있죠. 자, 오늘 특징적으로 본 섹터나 종목들 그 외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오늘 앞서서 뭐 호재성 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조금 제 얼굴 보면서 맨날 좋은 섹터, 뭐 다음 주에 뭐가 좋을까 이런 거 하면은 너는 2달째, 3달째 맨날 똑같은 것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가 있는데 사실 다른 데 가서 놀아봤자 다 소용없고 결국은 이쪽으로 다 회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도 식품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삼양식품 그래프라든가 뭐 라면 소개를 드리면서 삼양식품이 드디어 뭐 50만 원짜리 그런 목표가도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삼양식품 리포트 중에는 무려 목표가가 62만 원짜리도 등장을 했거든요. 앞으로 더 간다,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뭐 일부에서는 지금 뭐 K푸드에 대한 열풍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하다못해 지금 최근에 김밥 싸는 김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시푸드라는 이름이 붙은 몇 개 종목이 오늘 20%대 상승이 나왔고 또 미국의 냉동김밥이라든가 우리나라 스타일의 핫도그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래요. 그런 냉동식품 관련해서 우향이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두부 중심의 풀무원도 네. 오늘 10%대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전력주들이 사실 짧게는 2, 3일 전부터 아니면 한 일주일 전부터 고점을 치고 작게는 한 10에서 15% 정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뭐 새로운 실적에서 본 바 AI가 여전히 공급보단 수요가 우선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력이 모자라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한 번 통하면서 오늘 전기류라든가 전력주들, 전선주들 이런 것들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닝 시즌에서 확연하게 나온 것이 K뷰티, 화장품에 대한 또 수요와 실적에 대한 아주 놀라운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뭐 네이처셀이라든가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이런 류들도 강했고요. 지금 선진뷰티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묶였는데도 아침에 0%대로 시작해서 한 15%대까지 올라가는 기염이 나왔는데 저런 종목은 인그루드 앱과 함께 최근에 선크림 관련주라고 또 특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이 무진장 덥고 태양이 엄청나게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선크림 많이 발라야 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일부 지금 해외 뉴스 간밤에 보시면 파키스탄 같은데 50도가 넘어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서도 휴교령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 지구촌이 아주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선크림 관련주들 몇 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HLB 이슈로 해서 바이오가 조금 꿀렁대고 했습니다만 역시 알테오지온이나 비만 쪽 관련된 또 제형 관련주로 펩트론이 이틀째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 나왔고요. 52주 신고가 종목은 아주 뭐 골고루인데요. 결론은 전력 중심입니다. 제가 뭐 서진 시스템은 한 2달째 저 ESS 쪽으로 해서 제일 조명을 받을 거 그랬는데 2주 전에 47% 정도 되는 기존 주식 대비해서 47%의 시비 물량이 등록이 됐는데도 거래가 안 터지고 물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3만 원대 훌쩍 넘는 신고가 나오기도 했고 또 미국 인디 화장품 쪽에 판로를 개척하는데 선봉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실리콘투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저 종목군들 안에서 느끼는 건 1분기 때 실적 엄청나게 나온 섹터가 여전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러한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에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고 있어야 되는데 네. 참 만만해 보이진 않아요. 다음 주 물론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다우 중심으로 보면 일단은 뭐 일단의 그 웬만한 목표가를 좀 채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다우가 4만이라는 포인트를 찍었으니까요. 아마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밤에 사실 금리 관련된 이슈는 뭐 최근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4만에서 3만 9천까지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4만 찍고 잠깐 다운을 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차익 매물 요때 조금만 올라도 약간 내놓고 좀 쉬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엔비디아 영향 아니었으면 나스닥도 제법 좀 빠졌을 법한 상황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기업 분할, 액면 분할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배당하고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쫙 몰아서 뭐 빠질 여지를 주지 않는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뭐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하게 되면 뭐 다시 한 $100 정도 수준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거 다시 $100 된 다음에 또 한 $200-300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1,000 기준으로 최근에 목표가 상향을 하는 리포트들이나 외국계 쪽에 비전은 지금 한 1,200에서 한 1,300불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목표가가 제시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끌어가는 시장이나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일단락은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금 지수상으로는 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시장의 좋은 모습은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면서도 또 쉴 때는 같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HLB 이슈라든가 삼성전자 이슈에서 지수 대형주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한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월달 하순이나 6월달 초반 정도까지는 몇 개 경제 지표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그거에 따른 연동이 나오겠습니다만 최근에 경제 지표가 한마디로 골디락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연준이 얼마 전에 파월이 얘기했던 대로 다음번이 금리를 안 올린다에 지금 환호를 했을 뿐인데 연내 금리를 못 내린다 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짙어지면 지수는 조금 하방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뭐 완전히 괴멸 상태다, 큰일 났다 앞으로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약간의 좀 바운더리가 안에서의 제한적인 하방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매파적인 분위기로 미국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뺨을 한 대 맞은 격이라고 저는 해석하는데요. 다우가 4만을 거침없이 찍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죠? 그럼 바로 5만을 향해서 그냥 진군을 할 거냐? 가뜩이나 또 어닝 시즌도 거의 끝나서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다우 4만을 어렵게 찍었으니 이제 조금은 기간적인 조정과 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나온 PMI라든가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살짝 줄은 거를 좀 과대하게 해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3, 4, 5월 동안 쭉 그랬습니다만 금리가 연내 내릴 것 같지 않아라고 그렇게 계속 2, 3일 시장을 하방 쪽으로 자극을 했지만 결국은 다우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간 것처럼 이번도 사실 올라가는 추세에서 잠깐 짓눌리는 것 뿐이니까 너무 아직은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한 2, 3일 지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경기가 금리 안 내려도 튼튼해 이렇게 또 재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물론 서학개미도 계시고 중학개미도 계십니다만 우리 국내 시장에 조금 오리엔트 돼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통계 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OECD 20개 주요 국가 중에 14나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못 찍는 6개 나라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지금 거의 한 70% 이상이 연내 최고도 아니고 사상 최고치. 근데 우리는 3월 달에 연중 최고치 간 다음에
그거에 다가서긴 하지만 넘지 못하는 정도의 좀 안타까운 좀 흐름인데 어차피 양 시장의 가장 뭐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몇몇 개 종목들의 이슈가 좀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다음번에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유동적이거나 불확실한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다른 쪽이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나라에 뭐 그냥 IT라든가 반도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증권 시장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틀지 못하면 뭐 지수의 상방을 지금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삼성전자 지금 뭐 테스트 받고 있는 부분이 조금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게 엔비디아의 어떤 뭐 갑의 논리로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견줘서 뭐 서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이제 시험대에 놓여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시기에 삼성전자 분전을 통해서 콜 테스트 통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회자가 되면은 다시 지수가 좀 정신 차리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게 넉넉하게 잡으면 뭐 한 6, 7월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테스트는 충분히 더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장을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자, 지금 다음 주 네. 이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있게 될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슈는 일단 좀 정치적인 이벤트가 한 두 가지쯤 있다고 보는데요. 4년여 만에 그 한중일 뭐 정상회의라 그래서 이번 주말을 끼고 월요일까지 열리는 그 행사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일본보다는 이제 중국 쪽에 그동안 뭐 팬데믹이다 아니면 한한령이다 해가지고 좀 닫혀있던 문호가 다시 개방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일각에서는 어저께 좀 짧은 뉴스인데 그 SM이라는 그 엔터의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6월달에 뭐 중국에서 팬 사인회를 네. 허가받았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이게 우리나라 그 가수가 중국 공연 뭐 허가도 받았다 있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알려지지 않은 인디 밴드거든요. 뭐 그런데도 어쨌든 이게 활자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마치 이번 이제 정상회의 이후에 뭔가 또 방향성이 모색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시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메틱이 다시 한번 중국인들의 관심을 받는다 이런 뉴스들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도 했었고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 뷰티라든가 피부 미용 쪽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섹터들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아마 이번 한중일에 대한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고 오늘 시간에서 조금 움직인 것들 보면 또 게임 쪽, 게임과 관련된 파노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지금 중국의 파노를 바꾸서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 게임주들의 강세로 지금 나오는 것들을 좀 목격을 한 것이 있어서 어쨌든 다음 주 초반에는 이 정상회의의 어떤 후속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뭐 중국향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기대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8일과 29일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 소식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중동 쪽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입장이라서 오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가장 좀 귀추를 받을 걸로 보이고 뭐 일부 그 창투사들하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간의 그런 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벤처 기업을 뭐 투자 발굴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인베스트먼트 회사들까지도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다음 주는 중국 소비주라든가 아니면 원전주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 전력난 그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그 섹터 네.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그
SOFC 이번에 네. 그 연료전지 관련해서 네. 상당히 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큰 흐름에서 지속될 어떤 테마? 네. 뭐 이런 트렌드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혹시 지난주에 제가 저기 원래 변압기라든가 전선은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똑같은 내용들 말씀드린 거고 저 세 번째 줄에 원래 일반 전기 해놨다가 지난주에 제가 SOFC가 될 것이다라고 봐서 SK 이터닉스라든가 뭐 한선 엔지니어링, 미코 저런 종목을 이제 대표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말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번 주에 저 두 종목이 상한가까지도 갔었거든요. SOFC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 그래서 지금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게 이제 수소랑 좀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지금 한창 인기를 얻거나 잘 오르는 섹터가 유틸리티 섹터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퍼스트 솔라라든가 또 미국의 기업 중에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은 전력난이 중요하고 그 에너지를 뭘로 공급할 건데 이런 이슈가 첨예하게 대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블룸에너지라든가 퍼스트솔라 뭐 이름 그 자체에서도 느끼시겠지만 블룸에너지는 수소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또 SOFC 관련주기도 하고요. 퍼스트솔라는 대표적인 태양광 모듈 관련주. 그래서 이번 주에 큰 흐름을 가졌던 것이 그 연료전지 관련주랑 수소 관련주. 우리나라로는 그 퓨얼셀이라고 이름 붙은 회사 3개 있는데 이번 주에만 한 20-30%씩 올랐거든요. 수소와 관련된 섹터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아마 각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뭐 협회라든가 네. 기름 쪽 미는 데는 석유협회나 이런 데는 미래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는 뭐 화석연료라든가 기름으로 거의 충당이 될 거다 이러고 싶을 거고요. 지금 한창 천연가스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천연가스는 사실 2, 3월 달만 해도 연중 최저를 기다가 최근 들어서 한 달 만에 수익률이 한 30% 오를 정도로 소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또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왔어요. 미래 2030년 정도에 AI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증설 많이 필요한데 전력의 60%는 천연가스가 담당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SOFC 테마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라서요. 또 일각에서는 당연히 퍼스트 솔라 올라가는 거 보면서 태양광이 앞으로 AI의 뭐 미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원전협회에서는 SMR이 AI 그 모자란 전력을 채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가 봐서는 그 에너지 섹터별로 주장하는 어떤 뭐 일리나 이런 것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절한 믹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관건은 지금의 전기량 갖고서는 미래 충분한 AI 데이터 센서를 돌릴만 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든 아니면 오늘 뭐 엔비디아 그 이슈 때문에 장중에 사실 셌던 섹터 하나가 액침 냉각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 많이 안 들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서버를 시켜가지고 냉각 전력을 세이브하는 거 아니면은 아예 저전력, 초저전력 반도체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자체가 전기를 많이 안 먹게 만드는 거. 두 가지 섹터로밖에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부수적인 전력을 세이브하는 방법들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전 세계 현재도 6,000개입니다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근에 국회 그 입법조사처가 전력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에 낸 바가 있는데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한 700개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 근데 그러려면 원전이 53개가 필요하다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터무니없는 전기.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만 먹나요? 앞으로 10%대밖에 안 깔린 전기차의 전원은 어디에서 더 많이 깔수록 필요할 텐데 그렇죠. 전기를 어디서 다 충당을 할 거냐라는 차원으로 보면 이게 뭐 나중에는 정 안 되면 AI의 대중화라든가 뭐 일반화 속도 조절론으로 뭐 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글로벌단의 업체들이 AI에 있어서 내가 헤게모니를 쥐어야겠다라고 해서 경쟁적으로 뭔가를 내놓고 있는 게 지금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에 걸맞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력이 필요하고,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2, 3개월째, 뭐 3, 4개월째 지배하고 있는 건 수요처와 공급을 이어가는 그런 중간의 네트워크 상황에서의 전력망이라든가 전선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았는데, 요새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주목하고 있는 건 근원적인 그 전력의 에너지원을 뭘로 할 거냐, 이거에 지금 많이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천연가스냐, 아니면 이제 미래 그 전력의 뭐 총알이라고 하는 핵융합이냐, 이런 쪽에 이제 갈래에서들 많이들 서로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SOFC도 결국은 나름대로 지금 중요하게 또 여기는 게 탄소 중립이다 보니까 탄소가 배출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연료 전지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SOFC가 부각되는 하나의 이유가 이게 전기를 먼 데서 생산해 가지고 갖고 오는데 로스도 많고 돈도 많이 드니까 바로 그 사용처 옆에다가 발전 시설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게 연료 전지주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거리에 이런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SOFC라든가 또 ESS, 에너지 받아가지고 안 쓰면 저장하고 있어야 돼, 이런 개념들은 앞으로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테마이자 산업적인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어쨌건 그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증시가 흘러가게 될지 전망하시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래도 계속 불러주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뵈니까요, 일주일 단위로만 끊어서 가죠. 뭐 먼 미래를 예상해야, 사실 우리가 먼 미래를 갑자기 다 한꺼번에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 놓고 보면 사실 이번 주 흐름하고 좀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지수 관련주가 크게 지금 배팅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고요. 결국은 뭐 전편이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어닝 시즌에서 보여줬던 바로 보이는 숫자, 바로 드러나는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게 뭐 귀한 돈을 가지고 제가 재미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결국 놀기 재미있는 섹터가 어디냐라는 관점에서 계속 해석을 하다 보면 뭐 세상에 지금 섹터는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로봇주들도 움직이고 종목들과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갔다가도 다시 회귀하는 쪽은 다음 2분기 숫자 놀랍게 나올 만한 섹터가 어딘데라는 쪽으로 다시 마치 부메랑이 날아갔다가 다시 오는 것처럼 다시 회귀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제가 좀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차가 며칠 전에 사상 최고가가 나왔어요. 물론 얼마 전에 28만 원대 장중에 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종가상으로는 찍어줬거든요. 이게 이제 뭐 밸류업의 어떤 총합, 뭐 제일 대장주다 이런 개념도 있었지만 결국은 미중 관세 싸움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큰 관세를 매겼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유리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제 모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EV3라 그래서 기아차가 뭐 실구매가 3천만 원대 정도의 전기차도 내놨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유럽 판매, 이게 사실 상반된 뉴스가 현대기아차 4월달 유럽 판매가 1.8% 늘었다. 이거 굉장히 둔하게 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의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 유럽에서 판매량이 뭐 거의 반토막 났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어떤 격차가 따라 붙거나 아니면 많이 좀 좁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요새 이제 현대차 계속 얘기를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대차가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12조 정도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한 60조 조금 안 되거든요. 네. PR 단위 한 4배에서 5배 정도 되는데 언제까지 미국의 GM이나 포드처럼 전기차에 대해서 속도를 늦추는
내연기관차 업체들을 계속 따라갈 거냐 이러지 말고 몇십 배 수준 되는 테슬라 쪽으로 가장 빠르게 전진하는 내연기관 업체가 뭔데라고 생각해 보면 현대기아차라는 거죠. 네. 저는 이 밸류에이션을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새롭게 줄 만한 뭐 흐름이 지금은 전기차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뭐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러게요. 아 이거 뭐 사도 별로 재미없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쓰기 좀 어렵고. 근데 지금 저가 전기차 많이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초고속 충전 같은 경우는 5분만 충전해도 뭐 80% 정도만큼 완충되는 그런 정도의 높은 충전 시설까지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1, 2년 정도 지나면은 전기차가 충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못 쓰겠다 아니면 너무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이런 거에 어떤 두 가지 근원적인 해결책이 뭐 풀릴 거다. 다만 이제 또 그때 되면 문제가 또 생기겠죠. 또 전기가 모자란데 아마 이런 얘기. 그래서 사실 이게 쳇바퀴 돌듯이 이게 전력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많이 간 거 맞고 뭐 심지어 텐베거 종목들도 나오고 이랬는데도 앞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전력주가 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전력을 뭘로 대신할 건데 이게 뭐 그렇죠. 무동력이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처럼 전기 없이 갈 수 있는 뭐 그냥 자연 아마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초전도 같은 게 나오면 혹시 모르겠죠. 그게 마찰 없이 새로운 가면 테마. 사람이 페달 밟아도 뭐 마찰 없이 멀리 갈 수 있어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아직까지 꿈의 소재일 뿐이고 제가 봐서는 어쨌든 전력의 얘기는 이걸 생각해도 저걸 생각해도 결국은 모자라나 심지어는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냉방전력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아마 조금 지나면 또 시장의 화두가 될 것 같아서 결국 모든 게 전력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요 지금 또 보여드리는 내용 보시면 이게 참 K자 다 붙이는데 K라면 K김밥에 K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러면 이제 보통들 저런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 저것들 이제 다 올라가지고 팔려고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량 떠넘기기 하려고 한다 그러시는데 저 기사가 사실 일주일 전도 나왔고 2주일 전에도 나왔던 기사예요. 근데 계속 그 흐름이 계속 연장 되고 있다라는 거. 아마 망설이시는 순간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되면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이 27일 날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어젠가요? 그 정부에서 저 스타링크 관련된 예타도 통과가 돼가지고 적어도 인공위성을 앞으로 뭐 몇 년 뒤지만 한 2기 정도 발사하는 것도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적어도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주도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가스는 제 생각에 뭐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처럼 뭐 사상 최고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바닥에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모양 그리고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OFC에 대한 테마들이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들도 유망하다 이런 관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에미레이트는 뭐 월요일 정도는 화요일 아침까지만 좀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방향성이 좀 안 보인다. 그냥 빈집 찾아서 순환매 도는 장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거기 동의하시나요? 순환매요? 네. 순환매인데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보면 뭐 식품하고 화장품, 미용, 전력의 어떤 전반적인 바운들이 이렇게 한 4대 정도 실적이란 것과 굉장히 밀접한 것 말고는 우리가 평상의 어떤 손놀림이나 이런 걸로는 따라하기가 힘든 정도의 굉장한 스피드 있는 순환매입니다. 이게 이쪽이 가네라고 해서 벌써 가면 늦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가재를 잡으려고 또랑에다가 뭘 치고서 기다렸는데 가재가 와서 잡히면 이거는 오히려 되게 감사, 땡큐 이러고서 할 수 있는데 가재 잡으러 가자 이러고서 물에 첨벙 뛰어드는 순간 물이 왜 이렇게 깊지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요새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너무 빠르다 한마디로 진짜 그냥 속도가 보통 붙은 게 아니고요
이쪽이 움직인다 이래가지고 쫓아가면 벌써 먼저 선점한 분들은 쫓아오니 이러고서 여기다 매도 버튼 누르실 생각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실적주들 빼놓고는 다 뭐 30분짜리, 1시간짜리 이런 거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어서 그 속도감을 아마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장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외에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네. 그런 어떤 섹터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쪽이 이제 웬만큼 됐으니까 다른 쪽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자꾸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선한 거 그게 없다. 저도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는 장입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그냥 건드려서 내가 정말 뭐 한국은행급의 뒷배경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쓰시고 저것도 쓰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자금력과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는데 뭐 한두 주씩 매매를 하실 게 아닌 이상 사실 많은 종목과 많은 섹터를 전부 다 건드실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건드셔야 예후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전력주 다시 부각되는 게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은 와요. 이게 지금 들어가서 물려도 전력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2분기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많기 때문에 물려도 대장 섹터 가서 물리시는 게 전 무조건 좋다고 보고 SOPC라든가 수소 쪽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약간 때가 덜 묻었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화장품도요. 뭐 신고가 모습 나타내는 애들도 좋고 지금 제가 아까 선크림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저런 좀 특화되어 있는 섹터들에 가시는 것도 좋고요. 미용기기도 아직 신고가 덜 친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주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게 결국 작황의 부진이거든요. 그리고 폭우, 홍수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기상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두라든가 옥수수 뭐 해서 콩 작황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요. 가공식품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오늘도 일부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팜 관련주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한번 잘 노려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이름 말씀드리면 그린플러스랑 우듬지팜이라고 하는 2개 종목이 있는데요. 특히 그린플러스는 원래 알루미늄 샤시 하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으로 좀 개종이 많이 됐습니다만 양쪽 테마를 갖고 있어요. 일단은 미래농업의 총알라고 하는 스마트팜의 국내 1등이기도 하고 알루미늄 샤시를 원래 주로 했기 때문에 요새 알루미늄 가격 올라가도 연동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차량용 셰시 쪽의 경량화 이슈에도 맞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중장기로 관점을 가져가시기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금 표에서 마지막 부분 원래 저도 이거 표 지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이거 아래쪽에 저 원래 3, 4주뿐만 아니라 3, 4달 동안 보여드렸던 게 저기 조선 섹터였는데 네.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 중국이 부가가치 높은 선박도 지금 막 수주를 우리나라 거 뺏어간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서 물론 지금 일감을 뭐 2, 3년치 받아놓은 건 좋지만 약간 모멘텀이 좀 떨어진다는 관점에서 저는 조선 대신에 차라리 현대기아차 중심에 그리고 또 만도라든가 화신 같은 자동차 부품 쪽에서 또 캐파를 늘리거나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오늘 다 말씀 안 드려서 그런데 조선주 오늘 조금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습니다만 저는 조선에 대한 약간의 그 좀 단기적인 시황은 약간은 조금 차익을 거두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차라리 그 비중은 완성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전체 시장을 한번 훑어봐 주셨는데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 한번 차분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으신 종목들 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종목에 또 투자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